비비언님이 그동안 여러 투자들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비비언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남겨준 투자가 있다면 어떤 투자가 있을까요? 과거부터 이제 여러 개 투자를 했던 것 중에 보면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장을 짓고 그거를 이제 자가로 사용하거나 뭐 임대를 내주기도 하고, 또는 뭐 상가를 투자를 해갖고 뭐 재개발로 넘어가서 입주권으로 돌아오는 투자도 하고. 근데 가장 수익이 많이 났던 투자라고 하면 주요 지역에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제 주변에서는 정말 많은 투자를 이어가신 분이 이분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고 부동산 채널 비비언을 운영하고 있는 비비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후에 이제 비비언님이 그동안 투자했던 사항들을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갖고 계시면 투자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저보다도 훨씬 더 배움에 열정적이시고 계속 투자를 이어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드는데, 비비언님이 그동안 여러 투자들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비비언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남겨준 투자가 있다면 어떤 투자가 있을까요? 과거부터 이제 여러 개 투자를 했던 것 중에 보면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장을 짓고 그거를 이제 자가로 사용하거나 뭐 임대를 내주기도 하고, 또는 뭐 상가를 투자를 해갖고 뭐 재개발로 넘어가서 입주권으로 돌아오는 투자도 하고. 근데 가장 수익이 많이 났던 투자라고 하면 주요 지역에 건물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주요 지역의 건물이면 혹시 어느 지역의 건물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 뭐 강남 지역이라든가. 아, 강남. 그 강남 지역에 투자했던 건물이 어떻게 보면 투자 수익이 가장 크게 남았던. 네, 맞아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기 있는 지역. 그게 지금 자산 가치들이 현재까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좀 계속 오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막 처음 접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많은 분야들이 굉장히 질비해 있는데, 비비언님 생각에는 초보자분들이라면 이 많은 분야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종목보다는 막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는 초보분들은 특히 좀 더 재무적 상황이라든가 개인적인 개별성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부동산이 있어요. 누구든지. 필요한 부동산. 필요한 부동산은 부동산의 투자 자체의 그 난이도와 상관없이 바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나는 이제 내 집 마련이 진짜 필요해 라고 한다면 주거용 부동산을 공부하시면 되겠죠. 어느 정도 돈이 모아졌어.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투자를 해볼 수 있는데, 아파트 공부를 하셔갖고 저평가된 아파트를 잘 선별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고, 만약에 내가 이제 무슨 사업을 한다, 상가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상가 투자 공부를 바로 하시는 거예요. 난이도와 상관없이 내게 필요하니까 내한테 지금 현안으로 가장 필요한 그런 투자를 바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나이도 고려해야 되고요. 아, 네, 좋습니다. 오히려 어떤 걸 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내 상황을 먼저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비비언님이 지금 투자 경력이 한 20년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성공적인 투자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비비언님을 힘들게 했던 투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비비언님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다고 느꼈던 투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투자가 귀결적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되게 힘들었던 투자가 있긴 있었어요. 어떤 투자죠? 그게 지인이 갖고 계셨던 건물인데, 이게 노후도도 심하고 그 건물에는 또 주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익성도 좀 악화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제가 위탁 사업의 형태로 해갖고 그거를 이제 용도 변경을 하고 사업할 수 있는 뭐 근생으로 바꾸면서 그 호텔 사업을 진행했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그 호텔 사업을 했을 때는 잘 됐어요. 잘 돼갖고 뭐 운영도 잘 하고 있다가, 그래서 기회가 돼서 제가 그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무슨 장난처럼 얼마 있다가 바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저희가 한두 달 만에 95%가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제가 매달 갚내야 되는 그 이자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이 되는데 매달 그게 막 누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책 자금 있으면 빌려갖고 그걸 막 메꾸기도 하고, 다른 사업체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막 메꾸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행히 지금은 이제 매출은 돌아왔는데 그때 빌렸던 돈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때 배웠었던 게 그 이후에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다. 큰 게 흔들리면 나머지 자산이 다 빨려 들어가거든요. 지키고 안 지키고에 대한 판단도 서야 되겠고, 그런 것도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힘든 시기에 가장 큰 것들을 많이 배운 계기가 되셨겠네요. 그러면 지금 또 역으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비비언님은 현재 어떤 생각으로 시장을 지금 보고 있고 어떤 투자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을 볼 때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랑 비슷하게 일반적인 거 보고 판단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분석도 잘 못하고 여러 번
번 해봤는데 자주 틀려요. 다만 우리가 그 과거를 보면 이렇게 어려웠던 시기들이 큰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이제 모든 산업이 다 어려웠지만 부동산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금 아예 회복도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그런 그 어려운 과정이라든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때 막 유동성이 많이 풀렸는데 그때 가파른 상승도 또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망을 한다기보다 네. 어려운 부동산 상황이긴 하지만 개별성이 좀 있다. 그리고 이럴 때 좀 겸손하게 네. 생각을 하면서 네네. 또 보다 보면 오히려 이럴 때 또 많이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가치보다 더 떨어지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럼 또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투자도 하거든요. 지금 시기는 안 좋지만 네. 그런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20년간 이렇게 투자를 해오신 비비언님이 저는 전망을 잘 못해요 라는 그 한마디를 듣는데 오히려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더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네.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20년 동안 투자를 해오시면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뽑으라고 하면 비비언님은 어떤 걸 좀 뽑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속해서 배우는 거 같고 지속적인 배움. 그리고 배운 거를 실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네. 최근에는 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부동산 투자가 어려움이 있었고 부침이 있었는데 네. 거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씩 이렇게 회복해 가면서 스스로한테 용기를 내자, 용기를 내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기 때문에 보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실행이 이루어져야지만 부동산 투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공부만 계속 한다고 해서 이제 실행을 하지 않으면 결과값이 나오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공부는 아마도 자기에게 투자를 하는 거고 부동산 투자를 실제로 하질 않더라도 공부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안목을 높이는 거니까 네네. 맞다라고 판단해 드렸을 때는 그냥 용기를 가지고 실행을 하고 문제가 생겨도 용기를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사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배우고 실행하고 이 실행하는 영역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지 않을까 싶은데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용기까지 있다면 정말 더 훌륭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비비언 클래스라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비비언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비비언 클래스는 클래스로 막 만들려고 그랬던 건 처음은 아닌데 네. 사실은 좋은 만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음. 차고님도 알게 되고 그리고 부가나님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기도 하다가 제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나름대로 이제 투자를 해오면서 어떤 공식은 아니지만 아, 이런 원칙들이 있겠다. 그리고 이 부동산마다 이게 개별적인 특징이 있고 어떤 부동산은 어디서 남고 어디서 까일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은 자본이 필요하고 어떤 부동산은 조금 더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부동산은 기다려야 되고 뭐 네. 이런 것들이 다 개별성이 있는데 원리적인 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거를 가지고 저도 스터디도 운영하고 했었는데 네. 이제 차고님이랑 그 부관남님을 만나면서 경매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랑 부관남님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양성을 하고 있는 그런 클래스를 뭐 참관할 기회가 됐는데 그때 저도 이 클래스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진짜 꼭 필요한 그러한 클래스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네. 해서 그 클래스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거 참여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사실 요번에 이제 영상 촬영을 함께 해주셨던 비비언님이나 부관아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 세 명이 비비언님이 요번에 이제 진행을 하시는 비비원 클래스라는 그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의 내용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실전 투자자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만을 아주 핵심적으로 담아서 20년 투자 경력의 노하우와 그 다음에 상가 투자를 통해서 월세를 일으키는 거 그리고 경매에 대해서 접근하는 태도 방식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서 저희가 조만간 준비가 되면 공지를 따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비비언님을 모시고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해봤는데 짧은 인터뷰였지만 20년 경력이 정말 투자에 있어서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노하우를 담고 계시는지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